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이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의 공약인 산재모 병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실장이 2017년 10월 송병기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 병원 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방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에 예타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018년 3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송 시장 측에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송 전 부시장과 당시 울산시청 공무원 윤모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2018년 초 송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한 뒤 설명해주고 송 시장 측의 선거 공약 수립과 선거운동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실장 기소와 관련해 검찰 기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코로나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검찰이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 의원은 경영 책임 논란 등으로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조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지검 형사 3부는 오늘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이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과 횡령, 또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와 국민의힘 등의 고발로 이 의원에 대한 해당 혐의를 수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월에는 이스타항공의 재무부장을 맡았던 이 의원의 조카 이모 씨가 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이스타항공 주식 540억 원 상당을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법정에서 이 씨의 변호인은 삼촌인 이 의원이 이 사건의 정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도 이 의원이 이 씨와 범행을 함께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 씨처럼 이 의원의 친인척이 경영 일선에 있었던 이스타항공은 현재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는 국회 표결을 거쳐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달 말쯤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는데 변론이 재개되면서 1심 선고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살인과 절도 등 5가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태현은 스스로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공개하며 죄책감이 많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조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된 김태현이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송치 전 경찰서를 나서며 김태현은 취재진 앞에 스스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유가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무릎을 꿇고는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김태현을 살인과 절도, 주거침입, 경범죄 처벌법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서울 북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김태현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고 만나려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김태현은 지난해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첫째 딸을 알게 된 뒤 올 초부터 3차례 PC방에서 함께 게임을 하거나 지인들과 만난 적이 있지만 연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김태현 역시 이를 부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이가 틀어지면서 2달 가까이 스토킹을 했고 첫째 딸이 연락을 계속 거부하는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김태현은 범행 직전 일주일간 이를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아이디로 첫째 딸과 게임을 하며 근무 시간을 알아냈고 범행 당일에는 동생만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퀵서비스 기사라고 속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태현은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에는 사흘간 자해를 반복하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검찰 송치 후에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태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오늘부터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합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경찰이 오늘 성남 금토지구 일대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광명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LH 직원과 지인들의 땅에 대해서도 법원이 몰수 보전 조치를 인용했습니다. 김용덕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오전 10시부터 국토교통부와 LH 본사, 경기본부, 성남 판교사업본부 등 5곳에 수사관 2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LH 현직 직원이 성남 금토지구 일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금토지구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사업과 금토 공공주택지구 등 LH 관련 여러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또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군청 공무원의 투기 의혹을 포착하고 오전 9시부터 강진군청 군수부속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명 노은사동 집단 투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드러난 LH 직원 B씨와 관련해 법원이 투기 의심 부동산에 대한 기소전 몰수 보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몰수 보전된 부동산은 B씨 등이 차명 거래 등 수법으로 매입한 4개 필지 17,000여 제곱미터로 이들은 3명 명의로 지분을 쪼개 25억 원가량에 매입했는데 현 시세는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씨와 관련한 해당 지역 투기 의심 토지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36명 명의로 매입된 22개 필지로 보고 추가 환수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비밀 이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으며 이들에 대한 영장 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1명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3주간 현행 거리 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2단계 지역에선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의 집합을 금지합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들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 4차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4월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약 559명으로 증가 양상이 지난해 11월 3차 유행 시작과 비슷한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먼저 국민의 피로감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거리 두기 단계는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존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3주간 강도 높게 이행하겠습니다. 오는 12일부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 두기가 3주간 연장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계속됩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무조건 써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화관이나 PC방,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로 운영시간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수도권 등의 식당이나 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고 노래 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거리두기 2단계 지역 내 유흥주점업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집합을 금지합니다. 지자체별로 업소의 자율조치 상황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줄지 않으면 음식점 등 영업 제한 시간을 밤 9시로 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 지침을 따르되 피해 업종별 맞춤형 조치 등 다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1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 요양시설 등에서 확진자 수가 줄어 발생 비율이 5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효과와 함께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방역수칙 준수, 선제 검사 등 다양한 요인으로 확진자가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경기도에서는 20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는데 개인 간 접촉을 통한 소규모 감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경기도는 어제 하루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3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230명에 이어 이틀 연속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소규모 감염이었습니다. 개인 간 직간접 접촉이나 감염자와 동선이 겹치면서 확진된 경우가 114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56%를 차지했습니다. 감염 경로가 명확치 않아 조사 중인 경우는 신규 확진자의 28.5%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90%에 육박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지표 환자 추적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주요 집단 감염 사례에선 기존 집단 확진자가 나온 곳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화성시 필라테스 운동시설과 관련해 9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20명이 됐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이 필라테스 이용자 1명이 최초 확진되고 직원과 이용자 등으로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산시 직장 및 유흥업소와 관련해선 6명이 추가돼 총 확진자는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6일 안산의 직장에서 직원 2명이 최초로 확진되고 이들이 다녀간 유흥업소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늘면서 도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553명입니다. 인천에선 어제 하루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인천시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부산에서는 보름 넘게 유흥업소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관련 확진자만 349명에 달합니다. 부산시는 거리두기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고 오는 12일부터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계혜 기자입니다. 부산의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9명, 이 가운데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20명입니다. 지난달 24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직장과 학교, 운동시설 등으로 연쇄 감염이 확산돼 누적 확진자 수는 349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부산시는 감염이 확산되자 2단계 조치를 3주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유흥시설과 홀덤펍에 대해서는 12일부터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노래 연습장의 경우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 및 알선 등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 일제 점검 및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가족 5명이 제사 뒤 확진한 사례와 관련해선 가족 1명과 접촉자 3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50명이 넘자 병상 부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빠듯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제3생활치료센터에 160개 병상을 추가 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부산에서는 16개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도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계혜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도 이달 들어서만 17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관련 집단 감염이 계속되자 방역당국은 방과 후 수업교사와 학원 강사 등에게 진단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진유민 기자입니다. 열흘 넘게 하루 2자릿수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전라북도.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관련 감염은 전북 지역 초등학교 4곳의 학생과 가족, 교사, 인근 학원 등으로 확산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2주간 전북 모든 학교에 방과 후 수업 중단을 권고한 데 이어 방역당국은 전북 지역 방과 후 수업 교사와 학원 강사 등 12,000여 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그런 만남을 가지신 분이라면 당연히 학생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검사를 받으시라는 말씀. 이외에도 익산에서 가족 식사 모임 관련 확진이 일터로 번지면서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미 4차 유행은 시작됐다며 임시 선별 검사소를 늘려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등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을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간 연장하기로 했고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전주와 완주 이서 지역은 오는 15일까지 현재의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군산과 익산은 추가 확산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첫 비상대책위 회의를 열고 당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 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은 차기 지도체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겠다며 지도부 총사퇴에 이어 비상대책위를 꾸린 민주당. 오늘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종환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부족함이 국민께 큰 분노와 실망을 안겨드렸다면서 마음이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성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비판을 받아온 내로남불 수렁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변화와 쇄신을 위해 소통과 경청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권익위에 의뢰한 당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며 결과를 투명히 공개하고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 또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초선으로서 개혁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자성하기도 했습니다. 선거에서 압승한 국민의힘도 매서운 민심 앞에 자세를 낮추며 당선된 후보들의 정책 뒷받침을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퇴로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주호영 대행은 오늘 회의에서 지금까지 국회가 잘못한 일은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무엇인지 각 상임위별로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도 야당도 모두 민심 앞에 경외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남은 1년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1년이 돼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지도부 논의도 시작했습니다. 주 권한대행은 오늘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당 지도부를 출범하기 전에 국민의 당과의 합당 문제가 제일 먼저 정리돼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제안한 합당이 급 물살을 타면 통합 후에 대표를 선출하겠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국민의힘 먼저 지도부를 꾸리겠다는 설명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사 부동산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오늘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사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 전문가들에게서 나름의 호평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일부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사 대책안에서 무주택자와 청년층, 신혼부부, 직장인들의 내 집 마련 꿈을 현실화할 수 있게 공급 대책을 세밀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월 이란 혁명수비대에 납포돼 억류됐던 우리 국적 선박과 선장이 드디어 풀려났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의 건강도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지난 1월부터 이란에 억류됐던 우리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와 선장에 대한 억류가 오늘 해제됐습니다. 억류 95일 만입니다. 외교부는 그동안 이란 반다르 아바스항 인근에 정박하고 있던 한국케미호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 20분 무사히 출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장과 선원들의 건강은 모두 양호하며 화물 등 선박 제반 상황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박은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에 들러 선체를 점검한 뒤 구체적인 행선지를 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국케미호는 지난 1월 4일 해양 오염 혐의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납포됐습니다. 당시 배에는 선장을 포함한 우리 국적 선원 5명 등 모두 2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난 2월 이란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인도적 조처를 내린다며 선장을 뺀 선원 19명을 먼저 풀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선박은 그대로 억류해 선원 대부분은 선박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마저도 석방한 겁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우리 국적 선원 2명 등 9명은 돌아왔지만 대체 인력 2명이 새로 파견되는 등 지금까지 13명이 현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란 측은 그동안 해양 오염 관련 사법 절차를 밟으려면 선박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정부가 요구한 구체적인 오염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이란의 외교부 차관과 국장을 보내 협의에 나서는 한편 국내에 동결된 이란 측 원유 대금 70억 달러에 대해서도 사용처를 논의해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더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최악의 기근을 겪었던 지난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다시 언급한 것이어서 북한의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유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매체는 당 최말단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당 세포 비서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폐회사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폐회사에서 당 중앙위원회부터 초급 간부인 세포 비서들까지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앞길을 개척하는데 우연적인 기회를 믿지 않는다면서 어디에 기대를 걸거나 바라볼 것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국제적인 고립과 흉작으로 수십만 명이 아사했던 북한의 1990년대를 뜻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와 장기화된 경제 제재 상황을 고난의 행군에 준하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자력으로 경제난을 타개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내부 피로감이 불가피한 만큼 기강을 다시 잡겠다는 뜻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초급 간부들에게 10가지 과업을 제시하며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육과 부정부패와의 투쟁에 나설 것을 다시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청년들의 외모와 언행까지 언급하며 경제난 속에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최종 판결 이후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습니다. 고려대는 공문을 통해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돼 있지만 현재 대학 측은 제출 여부가 입증된 전형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고려대 입학에 활용된 조민 씨의 단국대 활동 스펙 등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미국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현지 시각 15일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청문회 관련 동향을 주시해왔다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개정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해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다시 늘고 있는 가운데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고소득과 저소득 일자리 간 고용 회복에 차이가 있다며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경제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IMF 세계경제 세미나에 참석한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가장 크게 걱정해야 할 부분은 일자리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균형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백신 접종 확대로 진전을 보이면서 고용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지만 고르지 않고 불완전한 회복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입은 호텔과 식당 등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이라 회복이 더 느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The unemployment rate among the bottom quartile of earners is now still 20%, whereas at the higher end, the labor market has virtually recovered, but not for people in the bottom 20%.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74만 4천 명으로 전주보다 16,000명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셋째 주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2주 연속 증가세입니다. 미국에선 여전히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800만 개가량의 일자리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We're not going back to the same economy. This will be a different economy, looking at ways to have more effective technology and perhaps fewer people. So there will be millions of people who have a hard time finding their way back into the workforce. IMF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나타날 이런 고용 상황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It doesn't mean a worse economy if we think well in advance. If we think about educational attainment, if we think about flexibility for people entering the labor market. 파월 의장은 이와 함께 경제활동 재개로 소비가 늘면서 물가 상승 가능성이 큰 것은 맞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미중 간 갈등과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 속에 코스피는 7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의 단독 차저에 힘입어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1.38포인트 하락한 3,131.88에 코스닥은 7.37포인트 오른 989.39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에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미국의 주요 지수가 상승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대조적으로 일부 업종만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팔자의 내림세로 돌아서며 소폭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 나란히 약세였고 전일 블록딜 소문에 급등했던 현대모비스는 하루 만에 4% 가까이 반락했습니다. 반면 NC소프트가 부진한 1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16일째 이어지는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3% 가까이 올랐고 W게임즈는 자회사의 나스닥 상장을 재추진하며 8%대 강세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원율은 4원 오른 1,121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맑고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날이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도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날이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기온이 낮게 출발하면서 쌀쌀한 아침이 예상되는데요. 때문에 지표면 부근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많은 지역에서 내일 아침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남 서부에서는 저녁까지 약하게 비가 내리겠고요. 호남 동부와 제주도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영남 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광주 7도, 청주 6도, 대구 4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대부분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날이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고 특히 오후부터 동해안 지역은 높은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에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